예타를 한다는 게 거기에 경제성이라든지 환경영향권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상면 정점권은 아직까지 경제성 분석이 안 됐어요. 근데 경제성 있다고 우겨요. 이건 도대체 뭐야. 느끼라고요. 네. 그리고 정변이 의사지만 그런 거잖아요. 병원도 안 가보고 내 건강하다고 우기는 건 아주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근데 사실 경제성이라는 걸 평가는 그래요. 경제성이라는 게 평가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경제성 어느 기준에 평가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공사를 빨리 마치는 게 경제성이 있는 거냐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국민 생산성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원안으로 가면 1조 원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그리고 뭐 통행료를 1,500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변경된 안으로 하면 공사비 1조 5천억 원이 드는데 통행료를 2배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어느 쪽이 경제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게 평가 항목에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얼마든지 유동성 있게 조절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 도로를 지나가는 그렇죠. 차까지 포함해. 거기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네. 1조를 쓴다고 하는데 그 1조가 증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1조가 기업을 통해서 뭐 국민들한테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경제성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걸로 장난을 친 걸 우리는 알고 있죠. 4대강 사업 때. 뭐 일자리 50만 개가 생기고 돈이 얼마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일자리가요 대부분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만 한 2만 명 그 정도. 그러니까 그걸 경제성 평가라는 게 그렇게 객관적 기준이 가지지 않고 그 평가 기준을 국민들한테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이 더 높다 낮다는 그냥 말장난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표 하나 보여드릴 게 저게 아까 원희룡이 없다고 하던 진도 보고서입니다. 저렇게 매달 써야 되는 거예요. 4월달, 네. 5월달 이렇게요. 근데 경제성 있다고 막 우긴 거 있잖아요. 우긴. 그때 경제성 분석 착수 전이야. 걸어가면서 계산해봤나 보지. 여기 차가 몇 대가 다니고 뭐 어쩌고 요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로 달려갔다는 직접 간접 증거들이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경제성 분석 착수 전에 이미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어요. 몰라. 여긴 경제성이 있어야 돼. 네. 그렇죠. 남들한테는 경제성이 있다로 계속 거짓말 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석은 나오는 거죠. 경제성 분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은 걸 보면 원안하고 비교해봤을 때 거짓말로 경제성 부풀리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까지 시점. 생각하지 않고요. 착오가 있었을 거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시점의 변경과 이후에 기타 비용 등 부풀리기가 보인 부분이 정변은 있었어요. 남아 있어야 돼요. 밖에. 정변까지 가면 안 돼요. 일단 한 번씩 다 변호를 받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맥락이 있어요. 이게 양평 고속도로 사업비하고 교통량 조작된 의혹이 있어요 지금. 네. 이미 국토부가 원안도 있잖아요. 양평 고속도로 예타보다 사업비는 줄이고 교통량은 늘렸다라고 하는 보도가 경향신문만 단독으로 또 나왔어요. 아까 정변 말씀대로 한 사안을 두고 경제성을 다투는 것은 기준이 없을 수 있어요. 모호할 수 있어요. 근데 원안이라는 게 있고 이것과 비교했을 때는 경제성이 그렇죠. 100%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후에 강상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드러난 겁니다. 내가 볼 때 희룡아 아직 늦지 않았어. 실무자가 착오했다고 해. 그 실무자한테 2년만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 이거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이거.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저건 상식이죠 상식. 위에 있는 게 원안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양평은 바다가 없는 곳이잖아요. 완전 내륙 지방이에요. 정점이 고속도로가 저렇게 끝나는 거 봤어? 결국에는 전체 국토 균형 발전은 저게 강원도까지 가는 사업인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저거. 강상면 거쳐서 이렇게 삥 돌아가는 거. 사람으로 따지면 갈비뼈를 꺾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저런 짓을 해놓고도 계속 문재인 정부 탓을 탓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이제. 뭐냐면 일단 용역업체하고 도로공사하고 양평군의 수상한 삼자회의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요즘 노컷뉴스가 엄청 이것을 지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진보 언론도 아닌데 노컷뉴스는
꽂혔어. 꽂혀가지고 이게 지금 막 내용이 뭐냐면은 양평군이 작년 7월 26일 날 국토부에 의견 전달 전에 영역업체하고 도로공사랑 회의를 두 차례 했다는 거예요. 도로공사는 국토부의 산하기관이죠. 그리고 국토부는 작년 7월 18일 날 여러분들 이따가 숫자는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냥 7월 26일이었어요. 아까 양평군이 영역업체하고 도로공사랑 회의 두 차례 한 게 국토부 그보다 6일인가요? 아니지 8일이구나. 8일 전인 7월 18일에 양평군한테 노선 변경 의사가 있냐고 묻는 공문을 보내요. 요거는 그냥 제가 초정컨대 명분 그거 쌓기. 있잖아. 이미 종점이 정해져 있는데 종점 바꿀 생각 없어. 종점 바꿀 생각 없어. 또는 법적으로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인증 하나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흐름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자 국토부, 양평군, 도로공사 이 세 주체가 노선 변경을 착착 진행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용역업체는 이미 작년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5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국토부하고 영역회의에 착수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키워드인데 여기 숫자를 보면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봅시다. 2023년 3월 10일 윤석 당선되죠. 윤석열이. 3월 18일 8일 후에 윤석열 인수위가 출범해요. 그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원희룡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5월 10일 날 취임해요. 그리고 인수위 할 때 지지고 볶고 막 했지만 원희룡을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이상한 비리가 많아가지고. 근데 끝끝내 강행을 시켜요. 그게 5월 16일이고요. 그 원희룡이 취임한 바로 그날 영역업체가 국토부 산하인 한국도로공사 있잖아요. 도로공사하고 고속도로 공사 착수 보고를 내요. 영역업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인수위하고 어떤 상황에서 원희룡은 뭔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요. 그 다음에 5월 16일 지나고 나서 또 5월 24일 날 얼마 안 됐죠 지금. 저것도 8일만 맞죠? 아니 8일 맞죠? 8일 만에 영역업체가 국토부랑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영역업체가 또 국토부랑 회의를 해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희룡이 그랬잖아요. 영역업체가 그렇게 건의를 해와서라고. 근데 영역업체가 야 국토부 바꾸고 싶은데 바꾸자 할 수 있나? 결국 국토부가 불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야 바꾸는 쪽으로 바꿔보자.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양평군이 영역업체하고 도로공사 3자 회의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차 회의예요. 6월 30일 날. 그리고 7월 1일 날 이것때가 진짜 이제 여기까지는 여행 연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삼각 트라이앵글 중에 하나가 비어 있었거든. 근데 6월 달 지방선거에서 군수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정진선이 양평 군수에 취임을 합니다. 7월 7일 날 유일하게 그 정진선이가 안철영이 양평 공흥지구 수사받고 있는 안철영이를 국장으로 승진시켜요. 오타 있어요. 전진선 군수입니다. 전진선 오타네요. 네. 그리고 7월 7일 날 그리고 4일 후에 영역업체가 국토부와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 변경 할 거냐 뭐 안 할 거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7월 20일 날 양평군이 영역업체 도로공사와 3자와의 2차 회의를 합니다. 7월 26일 날 양평군이 국토부에 회신합니다. 대안 노선은 강상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갖 압박과 뭔가 모략을 통해 가지고 인수위 때부터 지금까지 세팅을 해보는 차근차근 거죠. 추진해요. 그러니까 이 국토부는 자기 책임이 없는 거고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이 꽂히니까 정확하게 답정너에서 회신을 해줌으로써 3자의 역할이 딱 아다리가 맞은 건데요. 재밌는 거는 8월 1일 그리고 며칠 후에 8월 1일 김성교가 의원직 날아가기 전이에요. 작년 8월 1일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봐요. IC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다. 근데 그 IC라고 하는 게 강상면 종점으로 가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임라인으로 보면 소름 끼치잖아요. 당선되자마자 뭔가를 기획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책임이냐? 아니, 머릿속에 저 땅,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그거 않아요. 아닐까요? 그 이 땅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방 도로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방에 있는 토 세력들과 손잡고 이런 도로들이 약간 문제가 생긴 게 발견되거나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국책 사업으로 하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휜 경우는 대한민국 아마 최초 처음 사례일 봐요. 거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또 고속도로하고 지방 국도는 관리 주체도 다르고 네. 그리고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같은 데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는 사실은 대장동이라든지 공흥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삼각 편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게 됐겠는가 하는 거는 분명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것만 있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원래 이런 사건 나면은 드러난 것만, 그렇죠. 비슷한 들킨 행동이죠. 것만.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만 보고 업무를 추진해왔다 믿지 않습니다. 야, 진짜 그 여기 타임라인 중에서 양평군이 3자 회의를 하고 20일이에요. 7월 20일. 그 7월 20일에서 국토부에 회신한 게 7월 26일이잖아요. 표에서. 6일 만에. 근데 거기에 주말이 껴 있더라고. 토요일, 일요일 빼면 4일 만에 3개의 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가자고 하면 들킬까봐 원안과 양서면 안과 강상면 안과 또 다른 안을 우리가 3개 보신 적 있잖아요. 요거를 4일 만에 만들어서 국토부에 회신을 해요. 자, 자기들 마음속에는 강상면이 정해져 있었겠지만 우리는 강상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3개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또 일종의 알리바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건 뉴스에서 고발한 부분이 그게 있어요. 이 3가지 안 중에 강상면을 제외한 2가지 안은 원하나고 같은 그림도 아니래요. 대충 찍찍 그린 그림이에요. 얼마나 바빴으면. 이런 게 킬러 문항 아니에요? 틀리면 킬러를 보내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있잖아요. 그 타짜 같은 거예요. 서로 한 놈 속여 먹으려고 타짜들 몇 명이 딱 있는데 여기에 이 선수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김성교라니까요. 국토부 양평군이 국토부에 회신하자마자 김성교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장관님 우리 지역에선 말이죠 IC 하나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IC 만들려면 어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IC. 밑으로 더 내려와서 강상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야 이런 놀라운 완전히 짜고 친 거잖아요 지금. 손발 그냥 딱딱 맞아간 거죠. 국회까지 해가지고. 김성교가 누굽니까? 윤석열하고 친분을 언급했던 저거 깨알 같은 거 다 읽어드려요 그냥 이직들한테 보라고. 자, 김성교 의원 윤 대통령과의 친분 언급.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당선인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를 하래요. 왜? 처갓집도 여기고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만 개발 부담금 미부과 처가 회사로부터 연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미 80% 이상 건물을 지은 상태고 그래서 내드린 걸로 안다. 그러니까 김성교가 그 땅으로 가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인수위 때부터만 계획했을까?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제가 최근에 맡고 있는 사건 중에 양평에 개발 사업이 하나 있어요. 개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주요 쟁점은 아닌데 우연히 2년이 딱 넘어가니까 제깍 취소를 했더라고요. 양평인데 그래? 양평인데 개발 계획이 또 다른 되고 유사한 사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어떤 데는 2년이 넘어가니까 자동으로 그냥 팍 취소가 되는데 어떤 데는 2년이 넘어가도 취소가 안 되니까 그 2년이 2년인가 싶기도 하고 이상하게 욕같이 들리니까. 그 2년이 2년인 거니? 이런 게 가능한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책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걸 파편으로만 놓고 보면 의심하기 힘든데 전체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보면 계획이 보이잖아요. 요거를 발뺌하고 거짓말 하느라고 힘들죠, 안 되죠. 원희룡은 자괴감 들지 않았을까요? 진짜 필요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지만 바로 반박당하고 여기 있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고 저거는
이 흐름상에 보면 여기 등장하는 놈 이제 하수인 안철영 그리고 그보다 저 하수인인데 조금 더 높은 놈 지금 저 전진선 군수, 김선교, 김선규. 전진선. 그러니까 이게 정권 하나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권 바꿔야지, 군수 바꿔야지,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바꿔야지. 바꿔서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맞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 같아. 이 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로 선산이 있다고 하는 것 말고 땅을 계속 사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선이 되자마자 즉각 실행에 옮긴 듯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원희룡이가 마지막 결선 갔을 때 원희룡하고 윤석열 한 편 먹고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한 편 먹은 그런 느낌으로 경선 토론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얘도 대선 주자였는데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쵸. 제가 일찍이 진짜 이번 정권 들어오자마자 일찍이 아주 빠른 시간 이번 정권 초에 한동훈이 차기 주자인지 알지 사실은 원희룡이야 이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어요. 그 보니까 인수위 시절에 기획위원이라는 아주 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돈 되는 사업들을 다 그림을 그리는데 일조를 한 게 국토부 장관으로 연결됐고 이후에 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그런 게 아니고 풍수지리의 대가가 함께 하시는데 그런 거죠. 여기 땅을 딱 보니까 배산 임수야. 여기는 땅값 올라 이렇게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까 왜 우리가 그 변기통에 물이 안 내려가고 나면 이걸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기 전에 뚜껑을 확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지화 이랬는데 지금 그 이후에 수습이 안 되는 상황 백지화 아닐까? 못한다 절대 못한다 그랬었잖아요. 백지화 절대 못할 거라고.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총선 이슈예요. 총선까지 갈 이슈예요. 총선까지 갈 이슈죠. 이 다른 게 안 터진다는 조건 하에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될 이슈인데요. 터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들 좌절하고 이놈 정권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벌써 지금 집권 2년도 안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에타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러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권력자들의 한두 명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의 개발 계획이 좌지우지 되지 말라고 에타라는 게 처음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타라는 시스템을 우회하려고 무리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집권 2년도 안 되는 이런 힘 있는 세력들의 이런 비리를 치부를 반동질. 지금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것만 터질까요? 저는 결코 그러지 않다. 그렇게 해줄 리가 없는 분들이다. 그렇죠. 그냥 넘어갈 리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명심명신해야죠. 그럼요. 네. 뭐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어. 경부고속도로 전체 다시 간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면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을 너무 싫어하던데 발전소 다 갈아엎고 다시 짓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한테 들켰으면은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겠다 양서면으로는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시끌시끌하다가 말 텐데 김건희가 지금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확산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솔직히 이번 건은 되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가 포기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밑에서 명을 받드는 사람이 이 명을 못 네. 받들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미션을 수행해내야 너는 괜찮다. 너는 내시부 장관에서 내 오른팔로 이렇게 격상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내가 차세대의 포스트 윤석열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이 어려운 미션을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네. 입장에서는. 이 있잖아요. 어제 원희룡이가 왜 민주당에서는 이걸 게이트라고 미리 규정을 짓냐 되게 불만을 많이 표현해요. 계속 시비 걸었죠. 근데 톨게이트? 게이트란 말이 정확한 사전적 용어가 의혹 또는 비리예요. 그렇죠. 의혹 제기하는 걸 그래서 게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면 대형 게이트, 작으면 그냥 게이트. 이런 앞에 거지. 이름 달고.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탄핵의 문이 열린 거죠. 글자로는 똑같으니까 게이트 문 연다 이런 것처럼. 아이고. 요 타임라인만 봐도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착착착 짜고 쳤잖아. 그걸 문재인 정부 탓이래?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인 건 맞지만 모든 권력이 다 넘어갔다.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어서 그 인수위 딱 2개월 동안에 사실상 절반 해먹은 거예요. 무섭다 진짜. 그 원희룡
막 그저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주는 것까지 다 쌩까고 부랴부랴 엄청 빨리 안 쳤어요. 왜냐면은 장관 청문회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장관들도 뭐 인물이 있네 없네 하지만은 가장 먼저 임명할 장관들을 가장 먼저 임명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원희룡이 굉장히 빨리 임명된 케이스예요. 제일 먼저 임명됐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요거를 한동훈이도 어제 쉴드 치고 원희룡도 쉴드를 치던데 부끄러운 줄 알아사십시오. 내가 볼 땐 이 이놈들 다 감옥 가는 딱 그것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건 어저께 이소영 한준호 의원 되게 잘했다. 예. 내가 이소영 칭찬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원들은 그래 잘하면 잘했다고 해야지. 그럼요. 그래 앞으로 더 잘하지. 잘하겠지. 네. 칭찬한 고래도 춤추게 할 테니까.